안녕하세요. 오늘로 두 번째 아프리카 여행인데요. 저번에는 우리 서아프리카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동아프리카를 가볼 예정인데요.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아프리카에 대한 여행 기대되시죠?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자친구의 타로 카드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약간 마법 소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노래 가사도 그렇지만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시지 않나요? 세상을 구하는 어떤 용사가 된다든가 저는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이 노래를 한 번씩은 들어보는 것 같아요. 딱 그런 느낌의 노래라서요. 그래서 나름 추천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아프리카를 찾아볼 건데 우리 저번에는 서아프리카를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너무 많은 나라가 있다 보니 나이지리아를 또 뽑아서 이렇게 찾아봤었는데요. 오늘은 동아프리카입니다. 그럼 동아프리카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오늘 그 중에서도 어디를 알아볼 거냐면요. 에티오피아를 여행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가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동아프리카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성서적 전승, 이슬람 설화, 토착 신앙이 어우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기독교와 쿠시 전통, 암하라 민담 등이 조화가 되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뿐더러
아프리카에서 글을 남긴 최초의 문화권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한 단어가 조금 걸리지 않으신가요? 저는 걸렸습니다. 성서적 전승? 기독교? 이거 무슨 뜻이지? 저는 이거 찾아보면서 느낀 거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놀라실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그럼 동아프리카니까 에티오피아 가기 전에 동아프리카부터 살펴보자고요. 동아프리카는 말이죠. 홍해 인도양을 접한 동북부 아프리카를 뜻합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이곳의 기후는 고지대가 일단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에 유리하고요. 홍해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교역이 발달했습니다. 언어는 쿠시어, 세머, 반투어 등이 섞여 있고요. 역사적으로 아까 쿠시어를 한 것처럼 고대 쿠시 왕국이 있었고 악숨 왕국, 에티오피아의 전신이 되는 왕국인데요. 악숨 왕국이 있었고요. 또 글을 남긴 고대 문명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다양성, 이게 또 우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토착신앙과 고대 유대교의 전통, 그리고 콥트 기독교, 이슬람 등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슬람, 유대교 이것만 들어도 오늘 조금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종교적 해석과 설화가 혼합되어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왜 에티오피아가 동아프리카의 중심이 되느냐 하는 이유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는 왜 중심일까? 첫 번째로는 아프리카에서 독립국으로 지속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즉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 기록과 종교 서적의 어떤 전통이라고 하자면 가지고 있는 성서적인 그들의 전통을 나타내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케브라 나가스트라는 책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요. 우리 기독교 분들이라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솔로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 왕조를 기반으로 황실의 신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오래된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 와중에도 코란도 믿고요. 전통서라도 합쳐져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실만 할 텐데요. 그럼 먼저는 이 솔로몬 왕조를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황실 신화로 갖고 있을 수 있지? 하는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티오피아 황실은요. 자신들이 성경 속 솔로몬 왕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 신화도 솔로몬이 등장을 하는데 아까 제가 종교서적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다 했잖아요. 케브라 나가스트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케브라 나가스트에 보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과 동침해 메넬리크라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넬리크가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언약궤를 지금도 악숨 성당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또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왕으로서 그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 솔로몬과 시바 여왕, 그들의 여왕이 사랑을 했고 그러면서 아이가 나왔는데 그게 메넬리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넬리크가 나중에는 언약궤를 거기서부터 갖고 왔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에 담겨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부분에서 종교적 신성성과 왕권의 전통성을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실 가문은 신의 혈통이다. 라고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위를 계승한다는 건 하늘의 뜻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유럽의 기독교 세계와는 굉장히 다른 독자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믿으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한 번 더 이 줄거리를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오랜 옛날에 시바 여왕이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이름이 높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예루살렘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만나러 떠났고 둘은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다고 해요. 왜냐면 둘 다 똑똑하니까. 그리고 그날 밤 둘은 함께하게 되고 시바 여왕이 귀국한 뒤에 아들 메넬리크를 낳습니다. 이 아들이 훗날 에티오피아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최초의 왕이자 솔로몬 혈통의 시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넬리크는 성장한 후에 아버지를 찾아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부터 에티오피아는 신이 선택한 땅이라고 불리며 황제들은 모두 솔로몬의 후손을 자처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진짠지 아닌지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다뤄봐서 알잖아요. 그렇구나로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신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전통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은 절대자고 유일신이다. 기독교적이죠. 하지만이 들어가요. 조상 영혼과 성인, 자연 정령에 대한 토속 신앙도 같이 있게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은 역사와 혈통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며 왕조의 신성성을 보여주지만 자연은 신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신과 자연을 함께 믿어야 된다. 라는 독자적인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에 대한 기반이 되는 책이 바로 케브라 나가스트인데요. 이 케브라 나가스트는 케브라, 영광이란 뜻, 나가스트는 왕들이란 뜻입니다. 즉 왕들의 영광이라는 고대 에티오피아의 문헌인데요. 이게 또 14세기경부터 쓰여진 책은 이 구전되는 전승과 성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이야기의 기반이 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이야기도 이 책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니라 국가의 뿌리이자 종교적 정체성의 상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써 있는 솔로몬의 후예라는 말이 당연히 건국신화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서와 대등한 위치를 갖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인식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 우리는 유럽의 식민지와는 달라 신이 직접 선택한 나라야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티오피아를 아프리카의 시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죠?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당성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겠다 하면서 있어지는 것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역사적인 사건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라스타파리 운동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서의 독자성을 갖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프리카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요. 생각보다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아프리카가. 네. 물론 지금도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봉사활동하고 오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게 있기 전부터 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에티오피아가 자연스럽게 기독교 중심 국가로서 이질성과 권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에티오피아의 지리적 요충과 국제적 상징성도 조금 더 알아보면 왜 중심인지가 좀 더 나오겠죠. 먼저는 지리적으로 홍해와 인접해 있는 부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아라비아와도 연결되는 무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외부 침입에도 또 강해요. 지속적인 왕조 통치가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것도 여기에 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이런 자연적 조건이 왕조 전통과 신화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럼 국제적으로는 또 어떨까요? 유럽과 아프리카의 중간에 있단 말이죠. 유럽에서는 에티오피아를 성경에 등장하는 시바, 구스, 에티오피아 내시 등으로 인식을 해요. 에티오피아 내시 기억하시나요? 빌립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이거는 뭐다 하고 알려주면서 그 내시를 통해서 또 에티오피아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오케이, 기독교가 아니면 잘 모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럽에서는 에티오피아를 인식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성서와 직접 연결된 문명국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는 프레스토존이라는 전설적인 기독교 왕국이 아프리카 어딘가에 있다는 믿음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왕국이 에티오피아는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 모두에게 특별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에 중요한 왕이 있는데요. 바로 메넬리크 2세입니다. 전성기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잠시만요. 아까 시바와 솔로몬 사이에서 나왔던 메넬리크는 아닙니다. 여기 메넬리크 2세는 다른 메넬리크예요. 이 메넬리크 2세 또는 하일레 셀라시에 같은 강력한 군주들이 전통과 현대, 신화와 실리 외교를 모두 조화롭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권위, 국제적 외교 감각, 독립국 이미지가 결합되면서 아프리카 전체에서 상징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나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에티오피아를 가져온 것이죠.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와서 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역사보다는 신화, 동화, 설화 쪽으로 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의 뉴진스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뉴진스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를 몇 개 좀 꼽아보자고 하면 이 노래가 또 귀에 엄청 익게 들려오더라고요. 네, 귀에 익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전 이 노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에티오피아로 넘어가서 우리 항상 하는 순서가 있죠. 신화, 동화, 설화. 자, 신화를 보게 되면은 사실 아까 이미 우리는 신화를 살펴봤습니다. 건국 신화인 시바 여왕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에티오피아는 자신들이 기독교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국가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살펴봤고요. 동화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동화 같은 경우에서는요. 도덕적 교훈과 신앙적 가치가 중심이 됩니다. 지혜로운 여성, 충직한 동물, 왕과 선지자가 자주 등장한다는 뜻인데요. 이런 성경적 상징과 토속 이야기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로 간 비둘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착한 아이가 굶주린 비둘기에게 곡식을 나눠줬더니 하늘에서 그를 데려가 하늘 마을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면 나눔이 천상의 보상으로 여겨진다라는 기독교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가 결합된 동화들이 있고요. 또 지혜로운 하녀와 어리석은 공주, 가난한 하녀가 왕비의 옷을 입고 대신 재판에 나가서 공주를 대신해 위기를 넘긴 뒤 진실을 밝혀 공주의 교만을 꾸짖는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혜와 겸손, 정의감이 강조가 된 이야기죠. 한마디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동화에서 말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들, 또 그 안에 조금 더 기독교적인 상징성을 집어넣었다. 이런 게 바로 에티오피아 동화의 특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에티오피아 동화들을 오늘 좀 갖고 왔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거지만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따가 같이 이야기해보고요. 다음은 설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설화 같은 경우에서는 산과 강, 바위 같은 자연의 기원 설화가 대부분입니다. 성인과 조상 이야기도 당연히 등장을 하고요. 종종 성경의 인물과 토속 요소가 뒤섞인 이야기들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안바강의 전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 중 한 여인이 강가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안바산의 수호령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성한 자연지형과 여성의 출산을 연결한 겁니다. 또는 성인 룩의 기적 이야기라고 해서 성경적 기적이 재현되는 이야기인데요. 굶주리던 마을에 성인 룩이 나타나 샘물을 쏟게 하고 돌을 떡으로 바꾸었다 라는 전설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샘물을 쏟게 한 일이 있었고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도 엘리야 잠시만요. 누구죠? 저 가끔 헷갈려요. 어쨌든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성경적 기적이 재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설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동화 갖고 온 거 읽어드리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럼 동화책 제가 준비해 올 테니까 바로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올까요?
임금과 농부의 이야기 내기. 이야기 듣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틈만 나면 이야기꾼을 불러 이야기를 시켰습니다. 불려온 이야기꾼은 임금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쉼없이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임금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덧 나라 안에는 임금님이 듣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꾼이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새로운 이야기가 듣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내가 충분해, 그만해 하고 외치게 하는 사람에게는 넓은 땅과 벼슬자리를 주겠노라.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임금님이 충분해, 그만해 하고 외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이야기에 물려 소리를 지르실 때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며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은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이야기꾼도 내게서 충분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돌아갔네. 그런데 어떻게 자네 같은 농부가 내게서 그런 말을 들으려 하는가? 임금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넓은 땅과 벼슬자리를 얻을 욕심으로 찾아왔겠지만 어림없을걸? 아무튼 이야기를 시작해보게. 농부는 양탄자에 편히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밀을 심었습니다. 밀이 다 자라자 농부는 밀을 베어 타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달을 모두 곡간에 넣어두었지요. 그 해에는 큰 풍년이 들어 곡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곡간에는 조그마한 홈이 있었습니다. 지푸라기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큼 작은 구멍이었죠. 어느 날 개미 한 마리가 그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개미는 밀더미를 보고 기뻐 어쩔 줄 몰랐죠. 개미는 나달 하나를 물고 갔습니다. 아하! 임금님은 농부의 이야기에 감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농부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튿날 다른 개미가 구멍으로 들어와서 나달 하나를 물어갔습니다. 아하! 임금님이 좋아서 또 감탄을 했습니다. 농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다른 개미가 와서 나달 하나를 물어갔지요. 아하! 이튿날 또 다른 개미가 와서 나달을 물어갔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보라고. 임금님은 농부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같은 말만 반복했죠. 이튿날 다른 개미가 와서 나달 하나를 물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개미가 와서 나달 하나를 물어갔습니다. 임금님은 버럭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 그만하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임금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농부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튿날 다른 개미가 와서 다른 나달 하나를 물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미가 나달을 물어갔다는 얘기는 알겠다니까? 임금님은 농부에게 사정했습니다. 임금님, 이 이야기에는 개미가 아주 많이 나온답니다. 농부는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튿날 다른 개미가 와서 나달 하나를 물어갔습니다. 그리고 안 돼, 그만하라니까. 개미가 나달을 물어가서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임금님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개미가 나달을 물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농부는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튿날 다른 개미가 와서 나달을 물어갔습니다. 이튿날 여보게 제발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하지만 농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다른 개미가 와서 나달 하나를 그만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임금님이 귀를 막고 소리쳤습니다. 임금님, 그 곳간에는 아직도 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밀을 다 옮겨야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튿날 다른 개미가 와서 이제 제발 그만해. 충분하니까 그만하라고. 임금님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농부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튿날 다른 개미가 와서 나달을 충분해, 그만하라고. 너에게 넓은 땅과 벼슬자리를 주겠다. 임금님은 방에서 뛰쳐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부는 넓은 땅과 벼슬을 얻었습니다. Always show you and let me down.
Wasn't ever sure if I trust you, but I'm so goddamn sure my energy's just too precious to waste. And I wanna know me, wanna know me, wanna know all about me, wanna know about me, but you can't have me 'cause I left you alone. You know you wanna know me, wanna know me, wanna know all about me, wanna know about me, but you can't have me 'cause I'm gone. Yeah, I got better things to do in my time, better things to do in my time, do in my time than you. I got better things to do in my time, better things to do in my time, do in my time. Better things to do in my time, better things to do in my time, do in my time than you. Yes. Wasn't ever sure if I loved you, but I was always sure you would've loved me back. You had me right at my weakest, yeah. Now you're hurting, I can see you mad, 'cause you're never gonna get that back. Now I know you wanna know me, wanna know me, wanna know all about me, wanna know about me, but you can't have me 'cause it left you alone. I know you wanna know me, wanna know me, wanna know all about me, wanna know about me, but you can't have me 'cause I'm gone. Got better things to do with my time, better things to do with my time, do with my time than you. Got better things to do with my time, better things to do with my time, do with my time. These times did it hurt you? No, I'm sorry, That's why big girls making money. That's fine, you're number one fan now. You can only see me at the sold out shows. Will I ever go back? Will I ever trip out? Will I ever pull up on? Watch and see, but the thrill of the rhythm money. Got better things to do with my time, better things to do with my time, do with my time than you. Got better things to do with my time, better things to do with my time, do with my time, break it down. I got better things to do with my time. I got better things to do with my time. I'm sorry that I hurt you. No, I'm sorry, I ain't sorry. That's why big girls making money. That's why you're number one fan now. You can only see me at the sold out shows. Will I ever go back? Will I ever trip out? Will I ever pull up on? Watch and see, but the thrill of the rhythm money, rhythm money, rhythm money, rhythm money, rhythm money. 어리석은 테스파. 에티오피아의 바비아 지방에 테스파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테스파는 성질은 괄괄했지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테스파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테스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 아이를 보게 된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자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테스파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기는 아들일까 딸일까? 그러나 아내 역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가 없었죠. 바보 같은 여자, 그것도 몰라? 아내는 얼굴이 빨개져서 원망스러운 눈길로 테스파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테스파는 아내를 보고 이죽거렸습니다. 아니,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 그러고도 어머니가 될 수 있겠어? 좋아, 내가 알아내지. 산속에 있는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올게. 그 사람이라면 분명히 알 거야. 테스파는 살찐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점쟁이가 살고 있는 깊은 산속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테스파가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점쟁이가 그를 지그시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어?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 아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 바보 같은 여자는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꼭 알아야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이 황소를 드리겠습니다. 점쟁이는 소리 없이 야릇한 웃음을 짓더니 점술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곡식 나달들을 그 위에 뿌렸습니다. 점쟁이는 점술판에 떨어진 나달들을 쳐다보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자 테스파도 점쟁이를 따라 고개를 갸웃했죠. 점쟁이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자 테스파도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점쟁이는 점술판 위에 나달들을 쓸어내고 새 나달들을 뿌렸습니다. 아하! 점술판을 보며 점쟁이가 소리쳤습니다. 아하! 테스파도 점쟁이처럼 소리쳤습니다. 점쟁이는 다시 한번 점술판에 나달들을 뿌렸습니다. 허! 점쟁이가 입을 쩍 벌렸습니다. 허! 테스파도 입을 쩍 벌렸습니다. 마침내 점쟁이는 점술판을 옆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그는 입을 굳게 담은 채 눈을 가늘게 뜨고 테스파를 쳐다봤습니다. 아주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윽고 점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부인이 낳게 될 아기는 아들 아니면 딸이오. 아들 아니면 딸이라고요? 아,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네요. 고맙습니다. 테스파는 싱글벙글하면서 점쟁이에게 황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갔죠. 몇 달이 지나자 아내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떡두꺼비 같이 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그 점쟁이는 정말 똑똑해. 테스파는 입에 침이 마르게 점쟁이를 칭찬했습니다. 그 사람 말은 틀린 데가 하나가 없어. 이렇게 꼭 들어맞더니 대단해. 아버지가 된 테스파는 곧 아기의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죠. 일껏 생각해내면 아내가 좋아하지 않았고 아내가 지은 이름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테스파는 다시 점쟁이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살진 황소 한 마리를 끌고 갔죠. 지난번에 당신은 제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십시오. 그래, 이번에는 무슨 일이요? 우리 아들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점쟁이는 점술판 위에 곡식 나달들을 던졌습니다. 아하! 점쟁이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하! 테스파도 따라서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허? 점쟁이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허? 테스파도 점쟁이가 하는 대로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윽고 점쟁이는 점술판을 치우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은 무엇입니까? 테스파의 말에 점쟁이는 야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시오. 테스파는 무릎 걸음으로 점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름을 지었소. 점쟁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소근거렸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손에 쥐어주겠소. 테스파가 점쟁이에게 손을 내밀자 점쟁이는 몸을 테스파 쪽으로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자,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빨리 손을 오므리시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손을 펴면 안 돼요. 테스파는 손을 꽉 움켜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는 늘 물건을 잘 잃어버리죠. 이렇게 친절하시다니 고맙습니다. 아기 이름을 지어주신 대가로 이 황소를 드리겠습니다. 테스파는 행여나 손에 쥔 것을 잃어버릴까봐 손바닥에 땀이 나도록 주먹을 꽉 쥐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테스파가 마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농부들이 들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네. 나는 참 운이 좋아. 나는 우리 아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테스파는 자랑을 하며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테스파가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을 때 그의 손은 활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 이걸 어떡하지? 그걸 잃어버렸어. 테스파는 원망스러운 눈길로 농부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테스파는 갈퀴를 들고 근처에 쌓아놓은 집단을 헤집으며 그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 몇 사람이 그를 도우러 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겼나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도 보지도 못했는데. 테스파는 짜증을 내며 다시 집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때 이웃마을에 사는 한 안악이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테스파가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안악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그거 별일이네. 안악은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아, 고맙습니다. 테스파는 놀라 외쳤습니다. 집으로 달려온 테스파에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나는 점쟁이한테 이름을 받았다오.
그런데 오다가 그만 잃어버렸지 뭐야. 그래서 그것을 찾고 있는데 이웃마을에 사는 여자가 지나가면서 별일이네 하지 않겠소? 그래서 난 곧장 이렇게 달려온 거요. 그런데 그 여자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Pop in that reddish one, then bloom blue heart 파랗게 피어나지. Give you that frozen smile with my blue heart 사뿐히 지려발지. 메리 속에 숨겨진 진짜 뜻을 맞춰볼까. Baby tell me what you want. 네 속에 훅 한번 드러내봐. Cynical cynical 좀 더 차갑게 typical typical 여유롭게 skeptical skeptical 아무리 달고 바라 나는 쉽게 타지 않는 이 푸른 심장은 다시 또 깨어나. Pop in that reddish one, then bloom blue heart 파랗게 피어나지. Give you that frozen smile with my blue heart 사뿐히 지려발지. Pop in that reddish one, then bloom blue heart 파랗게 피어나지. Give you that frozen smile with my blue heart 다시 태어나는 거야. 볼일 없이 그 말에 나름 정해 받으려도 그대로지 이대로 그 사물이 달고 바라 난 쉽게 타지 않는 이 푸른 심장은 다시 또 깨어나. Pop in that reddish one, then bloom blue heart 파랗게 피어나지. Give you that frozen smile with my blue heart 사뿐히 지려발지. Pop in that reddish one, then bloom blue heart 파랗게 피어나지. Give you that frozen smile with my blue heart 다시 태어나는 거야. Time is running out, oh baby. 다 이루어진 all night. 알랑랑 또 다시 일어나 더 높이 날아. Better speed it up. 눈을 붙잡아. But you 너는 나만 피 넘어질 거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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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op in that reddish one, then boom blue heart 파랗게 피어나지. Give you that frozen smile with my blue heart 사뿐히 지려발지. Pop in that reddish one, then boom blue heart 파랗게 피어나지. Give you that frozen smile with my blue heart 다시 태어나는 거야. 들통 날걸 red line 모비할 걸 red line don't you realize 새빨간 저물들은 하얀 저 멀리로 다시 태어나는 나야. 어리석은 나무꾼. 구라라는 마을에 어리석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뗄나무를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나무꾼은 아디디굴이라는 벌판을 지나고도 한참을 더 걸어가서야 겨우 올리브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나무꾼은 너무나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며칠은 뗄감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커다란 나무였으니까요. 나무꾼은 나무 위로 기어올라가 가장 커다란 가지 위에 걸터앉아 도끼로 가지를 내리찍었습니다. 그때 마침 같은 마을에 사는 노인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른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네, 나무 위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보다시피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 그럼 나무 아래에서 도끼질을 해야지. 위험하게 왜 거기 걸터 앉아서 그러나? 그거야 이 큰 나뭇가지를 자르려고 하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아니, 그 가지가 잘리면 자네도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말 텐데. 아하, 참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저는 나무를 모두 자르려는 게 아니라 이 큰 가지 하나만 자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이 가지를 찍어야죠. 나무꾼이 답답하다는 듯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무꾼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그대로 마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무꾼은 계속해서 자기가 걸터 앉은 나뭇가지를 찍고 또 찍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지직 소리가 나더니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나무꾼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커다란 나뭇가지가 함께 떨어져 나무꾼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나무꾼은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죠. 그 순간 아까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그 노인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죽을 거라고 그랬지? 그렇담 나는 죽은 게 분명해. 그 노인은 나뭇가지가 부러질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어. 그래, 나는 틀림없이 죽은 거야. 어리석은 나무꾼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뭇가지 밑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죽은 사람처럼 눈을 꼭 감고 가만히 누워 있었죠. 얼마 뒤 나무꾼의 친구들이 나무꾼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은 나무꾼의 머리를 흔들며 말을 시켜보았습니다. 여보게 정신 차리게. 아, 이거 정말 야단났군. 어떻게 얘 죽은 거야? 그러나 나무꾼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죽은 사람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일으켜 세웠지만 나무꾼은 다시 쓰러졌습니다. 몸이 아프지는 않았지만 죽은 사람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나무꾼을 들쳐매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나무꾼이 번쩍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 도끼 좀 챙겨주게. 친구들은 도끼를 챙겨들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말을 하잖아. 죽진 않은 모양이군. 그러자 나무꾼이 속삭였습니다. 쉿! 나는 죽었네. 지혜로운 노인이 그렇게 말했어.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무꾼을 메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다른 길이 더 빠르다며 다투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말다툼을 하자 나무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들래! 왼쪽 길이 제일 빠른 길이야. 나는 꼭 저리로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더니 나무꾼은 다시 눈을 감고 죽은 사람처럼 늘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나무꾼이 일러준 길로 갔습니다. 정말로 그 길이 마을로 오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정말 왼쪽 길이 빠른 길이었군. 그럼 이 친구는 거짓말을 할 줄 몰라. 맞아, 얘가 하는 말은 항상 옳았지. 친구들은 마을 입구에서 아까 그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친구들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 노인이라면 죽은 나무꾼을 살려낼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나무꾼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커다란 올리브 나무 아래 이 친구가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했어요. 네, 맞아요. 나뭇가지 아래에 떨어져서 깔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나뭇가지에 깔려 죽은 모양입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무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깔린 게 아니야. 내가 앉아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무꾼은 다시 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노인은 어리석은 나무꾼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갸웃갸웃 가로저었습니다. 친구들은 다시 나무꾼을 메고 나무꾼의 집으로 갔습니다. 나무꾼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나무꾼을 마당에 내려놓고 스스로 죽었다고 주장하는 나무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개가 슬며시 다가와 바닥에 누워있는 나무꾼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이놈의 개를 어서 쫓아내! 나무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 도대체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모르는군. 나무꾼은 이렇게 투덜거리며 다시 바닥에 죽은 듯이 누웠습니다. 친구들은 개를 멀리 쫓아버리고 다시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별 뾰족한 대책도 없이 서로 떠들고만 있으니 나무꾼은 답답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야기만 하고 있을 건가? 어서 내 아내를 불러와야 할 거 아니야. 아내는 지금쯤 우물가에서 수다를 떨고 있을 거야. 나무꾼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더니 다시 바닥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우물가에 가서 나무꾼의 아내를 불러왔습니다. 나무꾼의 아내는 깜짝 놀라 엉엉 울면서 집으로 달려왔죠.
마을 사람들도 함께 나무꾼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나무꾼의 아내가 집에 도착하자 친구들 중 한 사람이 나무꾼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커다란 올리브 나무 가지가 갑자기 떨어져서 이 친구를 덮쳤어요. 나무꾼의 아내는 그 말을 듣자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무꾼이 다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나를 덮친 게 아니라 내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었다니까? 나무꾼은 답답하다는 듯 인상까지 쓰며 이렇게 말하고 다시 바닥에 누웠습니다. 친구는 나무꾼의 말을 듣고 다시 고쳐 말했습니다. 아하, 그랬죠. 이 친구는 나뭇가지에 앉아있다 떨어져 죽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합창을 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올리브 나무 가지에서 떨어졌죠. 나무꾼의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친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죽었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아, 말은 하지만 분명히 죽었어요. 저렇게 누워있잖아요. 이 이는 절대로 죽지 않았어요. 나무꾼의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우리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인 알지? 언제 그 노인이 거짓말하는 거 본 적 있어? 내가 올리브 나무 가지 위에 앉아서 나무를 하고 있을 때 그 노인이 지나가다가 말했지. 틀림없이 나무에서 떨어져 죽을 거라고 말이야. 정말로 나는 잠시 후에 나무에서 떨어졌고 그 노인 말대로 죽고 만 거야. 나는 죽었어. 아무렴 그럴라고요. 그 노인은 실수를 했겠지. 아내는 나무꾼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 지겹기 짝이었군.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언제까지 되풀이해야지? 도저히 못 참겠군. 나무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젠 지겨워서 더 이상 얘기 못하겠어. 어디 가세요? 집을 나서는 나무꾼을 향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뗄나무를 해와야 할 거 아니야. 나무꾼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들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나무꾼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훌륭한 친구야. 자기가 죽었는데도 가족들을 위해 나무를 하러 가다니. 네, 이렇게 이야기 3편 들려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멍청하다든가 생각보다 이 사고방식은 뭐지 싶었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재치 있다면 재치 있고 또 생각해 볼 거리를 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런 만큼 우리가 다른 나라의 동화,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뭔가 공통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가 공통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그 안에서 하고자 하는 말들이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는 요즘 나오는 이런 어떤 소설들보다도 동화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깊이감이라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조금 생길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동아프리카를 여행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딜까요? 다음은 마지막 아프리카 여행, 남아프리카로 여행을 가볼 건데요. 자, 다음 여행도 기대해 주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arlight 아래 나란히 앉아서 두근두근 얘기할 때 Moonlight 위에서 너와 춤을 출 때 You and I are up in the sky You make it feel like spring break earthquake 나는 들어너 물 수 없는 숙제 같아 넌 아이스크림보다 더 달콤해 And you make me down down 정말 모르겠어 널 말야 또 막살이지만 자석처럼 끌리잖아 Do you wanna take it? Gotta keep the pace Oh you better stop wasting time Can you just give me a sign? 오직 날 향한 green light 거짓말하지
go